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희곤 작가의 수필 한 편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라는 제목입니다. 잠결에 나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늦은 밤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언제 잠이 들었을까? 잠이 깬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시 남의 집 낯선 방에서 잠이 든 것처럼 혼미함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정신이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툭, 툭. 잠을 깨운 가을비가 새벽 걸음으로 오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겼다. 서늘한 기운 한 자락이 은밀히 내 안에 스며든다. 비를 맞지 않아도 나는 젖는다. 언제나 쓸쓸한 비는 늘 내 가슴 속에 내리고 그때마다 나는 깊이 깊이 젖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참 예쁘죠? 또 가을. 늘 똑같이 맞는 계절의 순환이지만 올가을에는 유난스럽게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가슴에 잡아두고 싶다. 하늘도, 강물도, 바다도, 들도, 산도 모두 처음 보는 풍경처럼 새겨두고 싶다. 훗날 이른의 가을을 들춰보고 싶을 때 찾기 쉽도록. 오늘은 여기저기를 헤매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가을의 서정을 담아오리라 마음을 먹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니 새벽에 내린 비로 습기는 남아있으나 하늘은 맑은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작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먼저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며 나무들을 살펴본다.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 사이에서 봄, 여름을 연두 초록빛으로 삭막한 집을 정다운 집으로 만들어준 나무들이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나무도 조금씩 서로 다른 색깔로 멋을 부리는 중이다. 그동안 한결같이 보이던 초록의 잎들, 자신의 색깔을 잠시 숨겨놓은 그럴 이유가 있었네. 여름은 초록이라는 색깔로 통일해야 하는 대합창이 연주되는 계절이었다면 이제 여름이라는 한 곡을 끝내고 제2부 지휘자의 손놀림에 따라 의상을 바꿔 입고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햇볕과 바람과 비를 맞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은행나무 세 그루. 그러나 초록, 연노랑 죄송합니다. 초록, 연노랑, 진노랑 은행나무는 너무나 선명하게도 색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취향도 살아가는 속도도 방법도 자세히 보면 같은 나무에서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한 형제 자매도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른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난히 한 그루 아래에는 노란 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바람이 불어도 멀리 날아가지 않고 제 발밑에 떨어지며 뿌리를 덮는 것은 은행나무의 공통된 습성인 것 같다. 경비 아저씨가 포대와 비를 들고 와서 쓸어 담는다. 아, 나는 그냥 두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한가한 나의 감상적 이기심이다. 노란 은행잎이 나에게는 보고 즐기는 작품이라면 그분에게는 자신이 치워야 할 청소거리일 뿐이다. 금방 포대가 은행잎으로 가득 채워지고 노란 가을은 그렇게 비닐 포대에 담겨져 떠난다. 이 가을 내내 떨어질 수많은 나뭇잎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까지 저 고달픈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은행알. 참 이름도 예쁘고 부채꼴 모양의 잎도 예쁜데 그 열매는 그다지 볼품이 없고 열매의 과육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열매가 여는 암나무는 점차 제거되어 가고 있다. 은행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나무의 존재 이유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라면 종족 번식의 본능을 어찌할 것인가. 오늘은 가을을 느끼기 위해 작정을 하고 나섰으니 가까이에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은 산을 가보기로 했다. 버드네의 물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니 왼쪽으로 늘 쳐다만 보고 지나치던 산이 보인다. 멀리서도 보이는 나무 계단이 등산로의 입구임을 알려준다.
이사는 이곳에서 15년을 넘게 살고 있는 집에서는 10분 이내에 있어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두리번거리며 숲을 살펴본다. 처음 와보는 곳에 대한 약간의 낯설음도 있고 처음 올라가는 산에 대한 호기심도 있다.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함께 자라는 숲.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 때문에 더 초록으로 보이고 다른 나무들은 소나무의 청청한 초록 때문에 그 빛이 더욱 선명하다. 약간은 스산한 슬픔도 있는, 그러나 내가 느끼는 부드럽고 아늑한 온기는 조락이 주도하는 가을 햇살의 채취인지도 모른다. 50여 개의 나무 계단을 오르고 나니 헉헉 숨이 차서 마침 비어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둘러보니 조용한 숲은 어딘지 모르게 범접하기 어려운 사색적이고 지성적인 분위기이다. 내 감성 스타일과 딱 맞는데 왜 나는 여태껏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외면을 하고 올라와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흔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을은 여성이 깊어지는 계절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지적인 정신 연령도 생활 연령도 아닌 제3의 나이를 먹는다고 한다. 제3의 나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지닌 정서도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과연 제3의 나이에 해당되는지. 의자에서 일어서며 생각한다. 오늘은 이 가을산을 걸으며 내 안에 갇힌 필요 없는 많은 생각과 말들을 버리고 싶다. 따뜻하고 꼭 필요한 생각과 말만 남겨놓고. 출발하려고 보니 어느 산이나 비슷하게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산이니 숲 전체를 보고 싶은데 어느 쪽 길을 택해야 전체를 돌아볼 수 있을까? 잠깐 망설이다가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걸었을 것 같은 많이 다른 길, 넓은 길을 택했다. 경사가 심하지 않으니 발은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열심히 산을 살피며 걷다 서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어디쯤인가 노란과 갈색이 반반으로 물든 단풍잎 하나가 공중을 맴돌다 살며시 내 앞에 내려앉는다. 내 발 밑에. 나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얼른 주웠다. 처음 온 나를 환영하는 듯한 단풍잎. 혹시 내 뒤를 따라온 누군가의 영혼처럼 느껴진다.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가을을 화려한 단풍을 떠올리기보다는 마른 나뭇잎과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먼저 보이고 풍요의 기쁨보다는 조락의 아픔이 더 먼저 다가온다. 나이 때문일 거라고. 나는 또 나이에게 나의 이런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 비록 떨어진 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차인다 하더라도 봄, 여름을 열심히 살고 열매를 익히는 가을의 나무들이 존경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산새가 파먹은 빨간 열매, 벌레 먹은 낙엽 몇 장. 이런 모습을 보고 시인은 노래를 했을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가장 외로운 낙엽을 위해 오늘은 사랑하게 하소서. 김현성의 가을의 기도 중. 산길은 구불구불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난다. 숲은 점점 그윽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을이 더 깊어진 것을 느낀다. 정상에 올라서니 하늘은 더 청청하고 내려다 보이는 유등천의 말은 더 맑게 보인다. 잘 닦여진 도로에는 차들이 번개처럼 달린다. 이 가을과 관계가 없다는 듯이. 문득 시계를 보았다. 3시가 넘었다. 3시에서 5시 사이. 어떤 시인은 자신의 글에서 해지기 전에 그 남은 시간이 고맙다고 하였다. 짧은 가을 해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 지갑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에 안도한다. 그래도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다. 본 것은 조락의 풍경인데 내 가슴은 풍요와 사랑을 충전받은 듯 기쁨으로 가득하다.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제 모습, 제 빛깔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을 속에서 오늘 나는 나무들의 위대한 헌신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 가을엔 나를 낮추고 더 낮추면서 소박한 삶의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겠다. 누군가의 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꽃이 화사한 기쁨이라면 단풍은 화려한 슬픔이다 라고 하였다. 화사한 기쁨, 화려한 슬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거의 내려올 즈음 가지 끝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유난스럽게 붉은 단풍잎 하나. 그 한 잎에 눈길이 가고 해가 기우는 줄도 모르고 또 발걸음을 멈춘다. 떨어질 준비를 마친 듯이 보인다. 가을은 역시 인생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가을엔 우리의 서로 다른 인생처럼 모든 빛 색깔이 다 모인 숲으로 갈 일이다. 가을을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는 이미 시인이라고 했다. 어쩌면 가을 나무들은 모두가 시인이 되어 우리 가슴에 시를 새겨주는지도 모른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그 은행나무 밑에 가보았다. 주변은 은행잎뿐 아니라 여러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하다. 하루가 다르다더니 주변의 풍경은 정말로 아침과 또 다르다. 경비실 아저씨는 여전히 비닐포대를 옆에 놓고 가을을 쓸고 계신다. 하나씩 가진 것을 예쁘게 덜어내는 가을나무를 사랑이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낙엽을 쓰는 일이 반드시 노동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눠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연의 가을 엽서. 내일 또 낙엽 지는 길을 걷게 되면 낙엽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낙엽의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이희곤 수필가의 수필 한 편.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안도연의 가을 엽서를 그 제목을 그대로 갖다가 땄는데 어쩌면 이렇게 글이 아름답고 깊고 예쁜지 읽을수록 맛깔납니다.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좋은 글을 남의 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일기장 안에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감사합니다.